총선 이후 제1당이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제 저희 뉴스쇼에 출연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 파장이 컸습니다. 발언 이후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금도를 넘어선 염치 없는 짓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후예가 역사를 반복하려 한다. 어제 반박 성명을 발표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예, 어제 저희 김인정인 뉴스쇼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말한 그 탄핵 발언을 두고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한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두 번이나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좀 충격적인데요. 막말이라고 하기에도 좀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의 탄핵을 선거 카드로 써먹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대표라는 분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입 밖으로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제 길을 의심할 정도이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언급하는 인터뷰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송구한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정부의 힘을 모아줘서 다 같이 극복하자라고 해도 부족한 판에 대통령 탄핵을 선거 카드로 쓴다는 발상은 도저히 어디에서 그런 게 출발됐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었고요. 네. 한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이번 선거에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기자회견에서 선을 넘어선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었고 이제 반론이 좀 필요해서요. 네. 어제 심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이랬습니다. 청와대에서 8개 조직이 등장해서 송철호 시장 당선을 도왔다. 이 조직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게다가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했는데 국정상황실은 대통령한테 직보가 들어가는 기관이다. 전직 국정기획상황실장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전직 국정상황실장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언하건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권력 남용이나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구태정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 대표께서 좀 청와대 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는 시스템에 의한 조직입니다. 보고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네. 당사자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고 그런 구태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는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아니다, 개입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를 안 하는 가치가 거지. 없어서? 예.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국정을 농단해서 탄핵으로 뭐 좀 불행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권력을 사유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탄핵 프레임을 끌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결국 국민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심재철 의원님께서 3대 재앙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생, 헌정, 안보 이렇게 3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염치 없고 책임 없는 이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헌정 부분만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 상정할 때 폭력으로 의회를 가로막았던 헌정 파괴 주범이 한국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생만 하더라도요. 추경을 하자고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4월 달에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8월까지 끌고 갔던 분이고요. 수출 규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추경을 제때 통과시켜 주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총성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과 비교해 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고요. 저는 탄핵 프레임이라는 그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 역풍도 예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는 따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해서는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탄핵 운운하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목적이 정말 불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당 얘기도 해볼 텐데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네. 우선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상임 선대위원장 그 투톱 체제고요. 네. 시험대에 오른 두 상임 선대위원장의 리더십 어떤 점을 좀 기대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역대 최강 총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 분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고 네. 또 한 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고 대한민국 총리사에 획을 그으셨던 정말 일 잘한다고 하셨던 분 두 분이 모이셨습니다. 뭔가 두 분이 일을 벌릴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해찬 대표는 원칙의 리더십을 갖춘 분이고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분입니다. 두 가지 리더십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저는 환상의 조합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제 출범식에서 사실 그 주요 인사들이 좀 낮은 자세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만과 독선에 기울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다. 또 김부겸 의원은 잘못한 건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임미리 교수 칼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좀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간접적인 표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라는 거고 절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다 듣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그분들의 이야기는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잘 듣자라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인터뷰에서 보수가 꼼수 정당을 만들었는데 진보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거냐. 극단의 선택까지도 당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극단의 선택 이거 비례민주당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야당의 행태 보수 야당의 행태는 지난 연말 연초에 있었던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꼼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폐해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겁니다. 중요하게는 저는 꼼수는 결국 원칙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비상황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한 발 한 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제는 판단하셔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진보 블록 전체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만의 논의 구조가 아니라 전체가 같이 어떻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보수 야당의 그런 꼼수 정치를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 차원 말고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비례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그걸 그렇게 단언해가지고 비례민주당으로 가자라는 것 자체가 꼼수에 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걸 열어놓고 판단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말씀 듣고 있습니다. 뭐 어느 당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공천을 앞두고 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 서울 강서갑의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 또 김남국 변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네네. 좀 있었고요. 이해찬 대표가 두 명 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 원만히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뭐 제가 당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걸로 믿습니다. 네. 사실 이런 논란들이 여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민주당이 너무 열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세력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한 분야 또는 한 세력들만 대변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시각을 가져가는 게 저는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도 이른바 그 조국 프레임,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서 어떻게 해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이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보수 언론의 그런 프레임에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의 그런 정치 공세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섬세하게 접근을 했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복합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좀 당서 바꿀 부분 아니면 좀 자성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여지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라는 국면을 통해서 당이 해야 될 것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뭐 공천으로 귀결된 문제일 텐데 어제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문, 비문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또 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어떤 뭐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없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물론 뭐 부분적으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준비해 왔고요. 차근차근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친문 비문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친문이고 누가 비문이고라는 구분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제 서울 구로 을에 출마를 결심하셨고요. 그 대항마로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용태 의원을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게 확정되는 분위기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자객공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선 정치권에서 용어를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객공천이라는 말은 일본 정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누가 누굴 죽인다는 것 자체가 좀 살벌하고요. 네네. 일본 자민당에서도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좀 용어부터 품격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된 걸로 아는데 김용태 의원이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좀 더 센 사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럼에도 대결 준비가 됐다 이렇게 자신하고 계시거든요. 만만치 않게 자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낮은 자세로 지역 유권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 그럼 결국 진심을 다하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